네, 2022년 7월 7일 이정훈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 점차 부끄러운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얼마나 두려웠으면 정첩보를 삭제해?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동시에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권력의 비리이면서 권력의 범죄입니다. 문재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누차 주장했듯이 왜 북한에서 사과했다고 하는 통지문이 4개나 존재하는지, 이건 결국은 그 당시에 국정원이 허둥댔다는 얘기죠.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보를 각색했고 윤색했고 마사지를 했다는 겁니다. 흔히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런 예를 듭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우리 조선에서 2명이 일본에 가죠. 황윤길이하고 김성일인가요? 정사는 갔다 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부사인 김성일이는 그럴 인물이 못 된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확히 틀린 거는 김성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학 책을 보게 되면 김성일 사례를 아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김성일은 영남 유림의 퇴계, 그 다음에 유성룡과 더불어 큰 인물로 꼽히지만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틀린 큰 원죄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틀린 정보를 갖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멀쩡하게 제대로 온 정보를 바꿔치기 했다, 없애버렸다, 조작해버렸다. 이건 더 큰 범죄입니다. 저희 기자들을 하다 보면은 젊은 기자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게, 내가 뭔가 알았어요, 그걸 보냈습니다. 근데 기사를 안 실어주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경우가 있어요. 팔팔팔팔 뛰죠, 기자들이. 그렇게 없애버린 사람들은 이제 이 좌파들이 많이 얘기하는 기레기 같은 그런 기자겠죠. 의지 있는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좌절을 합니다. 신문사나 방송사는 그래도 기업이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정보기관에서 국가의 안위를 다투는 조직에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데, 첩보가 있는데 그거를 지워버려? 이건 조작보다, 김성일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정첩보를 마사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받고 기사를 빼주거나 써주는 기자, 기레기, 이건 기레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란과 외환을 일으킨 여적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례 이 사건 관련해서 서서박 얘기했습니다. 서훈, 서욱,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책임을 물어라. 서서박. 물론 서서박 그 위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추적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지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특활비 비리로 다 구속, 상당한 오랜 기간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투옥 생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서훈과 박지원 2명의 국정원장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국정원에 의해서 대검에 고발됐습니다. 아마 두 사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장만큼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마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죄질로 보게 되면, 국가안보로 보게 되면 이게 더 큰 죄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국방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라는 게 이제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옛날에는 직접 육군부나 해군부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군국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민간인들, 시민들이 제복 입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육군부, 해군부를 없애고 국방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하급 조직으로 만들어버려 국방부를 만들었죠. 그렇지만 민간인이 이끌지만 여전히 국방부는 군이 중심입니다. 결국은 군에서는 합참이 핵심이죠. 또 합참이 옷을 슬쩍 받고 이런 사복으로 입고 있는 게 국방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국방부 정보통신망에 MIMS라게 하는 게 있어요. MIMS, MIMS,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정보 관리 시스템,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공식적으로는 군사정보 통합처리 체계라고 번역합니다. 군사정보 통합처리 체계. 그러니까 이 첩보라고 하는 거는 그 9.11 테러 미국이 당했을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미국 내에서 테러를 비행기를 납치해 테러할 수 있다는 범죄를 해외 담당 정보기관은 알았습니다. 근데 국내 담당 정보기관은 그걸 몰랐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어떠한 첩보도 가만히 둬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탁 보고 그걸 토대로 이거겠구나 하고 딱 잡아낼 수 있거든요. 요거 교과서적으로 요게 정답이야 바른생활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학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쯤 되고 저 정도 되면 스스로 뉴스를 판단하게 해야 되지 집어넣으면은 억지로 만들어진 조작된 뉴스가 됩니다. 정첩보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상으로 획득한 모든 정보 첩보를 나름대로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는 버리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첩보다 전보다 올린 것들은 그 망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보다가 그걸 토대로 이런 위험이 있겠까? 이게 북한의 약점이라고 하고 작전을 짜게 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올려놓는 통합 시스템이 밈스인데 이 밈스에 그 이대준 씨가 북한으로 갔을 때 사살이 됐죠. 그 무렵에 북한군 인민군들이 서로 통신한 내용이 그게 이제 SI라고 하는 정보인데 그걸 토대로 만든 이런 보고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2020년 9월 23일에서 24일 사이 삭제된 게 확인됐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이건 정보를 없앤 거죠. 이 밈스를 보는 거는 합참, 한미연합사, 각군의 작전사령부, 쉽게 말하면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해병대사, 그리고 국정원, 이 작전사급 부대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쭉 보면서 모든 첩보를 저도 신문 잡지를 쭉 제가 보면서 각 신문에 있는 데스크들도 판단하지만 저도 판단해서 이렇게 뉴스를 제가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것 속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주목받고 중요한 매체가 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독자가 올라갈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의 정보가 더 옳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유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밈스에 올리는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밈스에 올린 정보를 없앴습니다. 이거를 합참의 공보실장 김중락 대령이 오늘 브리핑에서 삭제된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삭제했다. 그러나 그 원본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원본은 누가 갖고 있느냐? 제가 누차례 777 부대, 37 부대라고 그랬는데 이 부대는 이름이 없죠. 이제 미국과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미국에서는 이 기능을 하는 곳이 NSA 국가보안국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해서 이때는 우리는 Defense Security Agency DSA라고는 합니다만은 국방안보국인가 근데 어쨌든 이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비밀 부대인데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왜 없앴냐 그랬더니 어쨌든 그때 말은 이랬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사급 부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갖고 작전할 건 아니니까. 그건 맞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몰이로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정보 정관에 딱 보면 월북몰이 한 거네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지웠다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했을까요?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한테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문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은 못했지만 후보로 여러 차례 올랐고 지난번에 누구죠? 그 육사 출신 여자 교수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무슨 뭐 위원장으로 왔다가 그분이 뭐 이혼한 문제가 터져서 시끄러웠을 때도 김병주 의원은 그 여교수를 데려올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제 와서 하는가 하면 MMS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거는 많이 있다고 들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운 것 자체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보안사고다. 네, 정말 작은 걸로 큰 거를 가리는 사람입니다. 김병주라는 사람이 참 이런 사람이 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군에서 전략과가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데 과장을 그 했던 쭉 사람들이 인맥은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안 돼. 진짜 작은 걸로 큰 거를 가리네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자, 국정원에서는 박지원 씨가 이 해수부 공무원 관련 한 보고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라고 그를 권력 남용과 정부 기록물 무슨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씨는 문화일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첩보 보고서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삭제해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데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잡아떼서 부정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딱 잡아떼서 부정한 게 아니라 인정한 겁니다. 원본 삭제는 안 됩니다. 아까 밈스에서 지워도 37에서 갖고 있는 원본은 갖고 있고요. 377은 지워도 미국 NSA가 갖고 있는 그 하부기관이 한국에 이제 서스락인데 서스락의 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죠? 저도 핸드폰 씁니다. 제 핸드폰 이거 참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제가 지워도요 보고 나면 다 나옵니다. 이거 뽀개가지고 한강에 던지지 않는 이상은 다 찾아냅니다. 국정원에서 아무리 문서 더 지워도 남아있습니다. 원본 복원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 강신업 변호사가 박지원 씨를 요물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 말하니 거나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인정도 하는 면도 있습니다. 내가 삭제해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데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보짓을 하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이 박지원 씨가 한 거를 중대한 국가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는 거꾸로 대통령실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는 뭐라는가 하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가 아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아까 말하면은 37 같은 데죠. 그게 한미정보당국이죠. 내가 삭제를 지시한다고 해서 삭제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SI 정보는 어딘가 남아있고 미국에도 남아있습니다. 내가 지시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경향신문가 주장하고 나서 내가 지시해도 지시했다는 것, 지시해서 바뀐 게 메인 서버에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다만 이 국정원 과정을 아는 사람들을 설명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경향신문과 박지원 씨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자기는 메인 서버 손을 안 댔다고 주장을 하는데 기자가 질문합니다. 혹시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보고받고 폐기한 경우를 문제 삼는 건 아닐까요? 수기란 건 손으로 쓴. 우리 신문사도 보게 되면 요즘 다 뭐 휴관에 문서가 전자문서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급한 경우에는 들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손으로 써가지고. 그걸 보고받고 폐기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건도 아니고 다른 건이라는 얘기죠. 결국 국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른 건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제가 한참 취재를 할 때 주 취재원이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국회하고 경찰하고 그런 데를 많이 삼았습니다. 모든 부처에서 다루는 정보가 국회에 다 모이고 국무총리실도 주 정보원이었어요. 국정원에 모이고 경찰에 모이고 청와대에 모이고 국회에 모이고 경찰에 모입니다. 그 중에서 비판적으로 본 데가 경찰입니다. 똑같은 정책을 또 그걸 전체적으로 또 보는 데가 언론사고요. 언론사는 조금 처지죠. 경찰이나 국회의원 정보를 보게 되면 약간 비판적인 것도 많아요. 그걸 딱 보고 있으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부서보다 먼저 기사를 날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어느 한 기관에서 만들어 쭉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걸 경찰이나 국정원이 보고 있다가 쭉 지켜보다가 잘못된 거나 보완할 거 있으면 부가에서 같이 올립니다. 이것이 경찰로도 가고 국정원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갑니다. 국회도 가고 그걸 제가 낚아채서 보도하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샌다는 건 누구든지 알기 때문에 정보를 다루는 정보원,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보통 5급들이 문서 만들면 4급이 과장인가 사인합니다. 그때 이제 분석관들이 쫙 분석을 해서 진실 여부를 판단해서 해줍니다. 그거 올리면 3급이 처장인가? 처장이 보고 오케이 해서 위로 올리면 단장이 2급인가? 오케이 하고 올리면 1급이 실장이나 국장이죠. 오케이 해서 올리면 실장, 국장까지 가는 정보는 원장한테 보고합니다.
원장이 딱 보고 특별한 경우 없으면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거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이렇게 실무자, 과장, 처장, 단장, 실장 뭘 거치면 윗사람들도 정보를 셉니다. 정보를 가장 많이 세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에요. 저희가 많이 하니까 자기가 제일 쉽게 얘기하죠. 정보가 세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는 그 실무 라인을 건너뛰고 실무자가 한 거를 실국장이 들고 바로 원장한테 보고하죠. 그러면 이제 딱 보다가 자 1안, 2안, 3안, 4안 가나다라 ABCD 쭉 써갖고 올 때 보다가 야 2안은 이렇게 고치고 3안은 빼고 이건 이렇게 해 구두지시가 이러면 그걸 받아갖고 또 이제 문서를 고쳐서 그거 갖고 이제 공작 부서나 조서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이게 수기 문서, 이게 대면 보고인데,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해보면 최초안이 있잖아요. 실무자가 만들었던 거. 그게 이제 덮어쓰기에 바뀌었지만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박지원 씨를 고발한 겁니다. 박지원 씨 혐의는 뭐냐? 해수부 공무원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속 보고서를 작성해서 할 때 이러이러한 거 빼라라고 한 부분. 상당히 문 정권한테 불리한 거라고 추측이 되는 대목이죠. 지금 해수부 공무원은 북한 당국에 발견됐을 때 이제 북한 애들이 발견해서 통신을 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아무개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 이런 사람이 살려달라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를 나 이런 사람인데 북한에 귀순하러 왔다 살려달라고 한 게 귀순했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 사람 감정이 들어가서 진짜 웃긴 얘기 할게요. 저희 어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들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그 안에서 담배 시험 때 많이 피거든요. 그 열면 안 열려요.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똥 싸 그럼 똥 싸 그럼 똥 싸 이러고 나옵니다. 문장은 똑같지만은 인토네이션이 달라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질문이고 낮게 내려가면 담배 피고 있다냐고 그럼 계속해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글자만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공무원 아무개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나와 있으면 귀순으로 들리지만 그 전체 뉘앙스를 들어보면 살려달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글자로만 보지 않고 인토네이션까지 듣고 난 다음에 분석관들이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귀순이요?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뭐 혹시 자살할 의사가 있어서 했는데 당황해서 그때는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걸 지우라고 했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보 조작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걸 지울 때 국방부에서도 민스에서 SI를 토대로 작성된 종합보고서 같은 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무렵쯤에 제가 찾아낸 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서 갖고 온 통지문을 언론에 발표해서 국민한테도 속여넘어야 되는데 그 통지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급하게 들고 오다 보니까 뭐 전화를 받아 적은 것 같아요. 느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래에 위라 그러지만 표준어. 북한은 우라 그러잖아요. 우. 경상도 사람들이 우똥내 그러듯이. 뭐 이런 식으로 북한식 표현이 아니고 우리식 표현 아래 위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이상하다 해서 비교해 보니까 서훈씨가 안보실장으로 발표해서 직접 읽은 사과 통지문, 청와대 사이트 사과 통지문, KTV에서 자막으로 뜬 거, 연합뉴스에서 자막으로 뜬 거 동시에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4개 버전이 있는 거.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걸 제가 발견했던 겁니다. 그때 강하게 주장했을 때 하태경 의원이 그래도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넘어가 주는 바람에 더 이상 확사가 안 됐는데 그때 파고들었으면 그때 문재인 정권 무너뜨릴 수 있었죠. 참 나쁜 정권이죠. 지금 와서 하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하 의원뿐만 아니라 이철규 의원실 그 국힘당 그 당시 정보위원회 보좌관들 부사관 다 불러서 제가 이자를 주고 한 문제 제기해달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드러나니까 커졌고 이걸로 이제 문재인을 여적죄로 조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시끄러워지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적죄로 지금 고발을 하지 않고 직권남용하고 정부 공공문서 뭐 변조죄 뭐 그런 걸로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형량이 굉장히 약합니다. 죄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훨씬 악질인데 특활비 원래 청와대 특활비 국정원에 못 얻어서 쓴 거 그거 갖다 줬다는 걸 뇌물로 보고 처벌받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받은 처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죄로 보면 이게 훨씬 악질입니다.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악용했고요.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게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서훈, 서욱, 서서박 어떻게 될지 같이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